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녹화하는데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폭염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진짜 지구가 멸망할지가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남선호 대표님, 로기 대표님 보름 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고TV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힘은 망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윤석열이 인단은 안 돼요. 지금 당대표 폐가가 됐고 폐가 정도가 아니에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인 주제에 야권의 192석을 가져간 거는 국민이 징벌한 거예요. 황골탈퇴가 아니라 진짜 조국이가 말한 육창골단을 해야 되는데 육창골단 할 것도 없어요.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 기둥을 뿌리채 뽑은 놈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2개월 전에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화장실에 있는 비대를 말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에서 말아먹더니 당대표 출마한다 그래요. 또 명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나오니까 친윤들이 친한 한동훈은 맞겠다. 그 맞겠다는 이유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거예요. 모든 원인은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원희룡이가 당대표 출마 선거를 해버렸네. 너는 왜 나오니 이 자식아?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 나온 거죠? 그죠? 그 얼치기 평론가나 하중일 요새 새벽부터 12시까지 얼치기 평론가들이 나와서 여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한동훈을 막느냐 마느냐, 친윤이냐 친한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대부분이 얼치기 평론가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윤석열 5분에 김기현이를 당대표 만들고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를 짓밟고 나서 김기현을 만들듯이 당이 개입할 수가 없다. 총선 심판이 민심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개소리나 해대고 있죠. 윤석열은 지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며 여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놈입니다. 요번에 당대표의 중심엔 한동훈이가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있고 윤석열이가 당을 개입하고 있어요. 당대표에.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좀 기가 찹니다. 꼴통 윤석열이라는 것은 대가리가 꼴통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꼬라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꼴값하는 대통령, 고고TV가 하는 말은 꼴값질만 하는 대통령 꼴통 윤석열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거 하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다음 영상을 또 찍겠지만은 정치를 너무나 모르고 국민과의 소통도 모르고 야당과의 협치도 모르는 놈이라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놈이라서 저 국힘 떨거지 내가 박근혜를 잡아놓고 형극의 길을 걷게 했는데 저것들이 날 지지해? 국힘 당원들 저 바보들이다. 저것만 장악하면 자기 목숨은 붙이겠다. 그래서 어제 뭐 경산시장도 가고 포항도 가고 지랄 발광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 개입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고 이번 당대표도 역시 윤심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가발 쓰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 총선에서 4개월 동안 윤석열한테 조금 깔짝댔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화형을 당했다고 김경률이가 조금 쥐어갖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이관섭인가 비서실장 보내가 야 너 당대표 그만둬 하니까 나 그만 못 둬. 나 가발 안 벗을래. 그걸 가지고 국힘 당원들이나 국힘의 떨거지들이 그래도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조금 쥐박았어. 왜?
총선의 패배는 윤석열이지 한동훈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조금 뒤바꿨으니까 당대표 시키면은 윤석열을 치면서 보수를 재건할 거야. 이런 몽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윤석열은 전두환도 안 되고 한동훈이라는 놈은 노태우의 발끝 떼만큼도 못 따라가는 놈입니다. 이걸 방송을 안 하려고 해도 너무나 기가 찹니다. 새벽부터 12시까지 시사평론 유튜버들이 맨날 이거 가지고 빨아먹어. 유튜버 싹 없애야 돼. 그거 TV만 빼놓고. 응? 아니 이 원희룡은 불과 어제 그저께까지는 원희룡이가 나올 줄은 몰랐죠. 그래 뜬금없이 어제 당정 관계를 협치 체제로 가겠다. 당정이 분리되면 안 된다. 하고 출마 선언을 하죠. 그게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응? 총선 참패하고 원희룡이가 비서실장을 시키려고 그랬죠. 윤석열이가. 그때 원희룡이가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된다 그랬다고. 이 씨발놈이 이게 그냥 감히 우리 여사를 건드려고 깨갱하고 물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이 대세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동훈이가 대세라고 안 봐요. 한동훈이 대세라고 안 봐요. 그러나 누가 되든 당은 한 번 더 망해요. 근데 한동훈이 대세론을 윤석열이랑 정치를 지어도 모르는 놈이 한동훈이가 저거를 당대표 하다가 우리 여사님을 치겠네. 지 새끼야 나는 못 칠 거야. 근데 여사님 치면 큰일 나. 야 원희룡 너 나가. 어제 같은 경우에 원희룡이가 뭐 엘살바도르 특사 갔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19일 날 어제가 아니라 19일 엘살바도르 특사를 갔다 와서 원희룡이가 윤석열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야 너 나가. 그러니까 예? 쪽팔린 줄 알아 이 새끼야. 원희룡이는 당정 일체를 갖고 나오죠. 근데 한동훈은 당정 일체도 아니고 당정 분리도 아니고 어정쩡하고 한동훈도 어제 전화를 했대요. 윤석열이한테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 위기가 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윤석열한테 나온다니까. 나온 거라니까. 그리고 한동훈한테 나온 거라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쌍둥이에요. 근데 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알았어 짜샤 꺼져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득담을 했다. 소원한 관계를 풀었다. 그 매긴 거예요. 한동훈이가 나 나간다. 그러니까 알았어 짜시가 나가든 말든 난 희룡이 투입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에이 한심한 새끼들아. 새벽부터. 에이씨.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 시사평론하는 놈은 기가 찹니다.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희룡이나 나경원을 2, 3위를 만들어서 단일화를 시켜서 결선을 올려서 한동훈이가 1차 선거에서 과반 못하게 결선을 가면은 나경원이하고 원희룡이가 결선 투표 올라가서 한동훈을 주저앉힌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할 때입니까? 세계는 반도체 AI 전쟁 초양극화, 휙휙휙 치고 들어가고 기술 패권 전쟁 시대로 들어가는 게 이게 나랍니까? 이놈들이 국가 비전이 있습니까? 당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의 지엇도 모르는 지구당 부활을 들고 나왔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치기 평론가들이 쌈마이들이 하는 말이 한동훈이가 23일 날 말이지 출마 선언을 여의도 소통관에서 한다. 이놈 새끼 여의도 정치 멀리한다 그랬잖아요. 상징적이다. 거기서 하는 말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은 대답을 할 것이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국민의 민생이 심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럼 당장 최상병 특검법이 8명이 아니라 국힘 애들이 계속 과반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겠네요? 그죠?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도 통과되겠네요? 김건희에 대한 질문은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젊은 애가 총선 때 말했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하고 말겠죠? 얘가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겠다. 야.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 그 말하는 순간 전쟁이죠? 그죠? 내 얼치기 평론가도, 김종인 씨도 그래. 김종인 씨도, 말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저는. 응?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 유승민은 말도 안 해요. 20% 민심. 그 20% 민심도, 여론조사도 보수층,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유승민은 어차피 당대표 될 가능성은 없죠. 유승민이가 당대표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건 오산이고, 나가서 조져버려야 돼요, 이런 애들을. 그래도 유승민은 나가서, 윤상현은 너무 확률이 적으니까 나경원을 밀어야 돼요. 이 원희룡은 뜬금없이 나오니까, 그냥 나경원이 혼절한 거야, 혼절. 나경원이 난 친년도 아니야? 친한도 아니야?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게 나경원의 정체성이 됐죠. 왜? 윤석열이가 산소 같은 여인 나경원한테 지난 38 전당대회 때 작년에 출마하니까 그때 나경원이 되는 코스라 그랬잖아요. 제가 올라타가지고 침 바르고 씩씩대고 댕댕이 같이. 그러니까 나경원이 울면서 그만뒀죠. 얼굴이 사색이 됐죠. 요번에 또 나야 난가 하고 나왔죠. 그러면은 이 국힘놈들이 정상적인 집단이라면은 총선을 패배하고 2년 동안 나라를 망친 주범인 윤석열과 한동훈을 쳐내고 보수인 나경원을 갖다가 옹립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국힘을 재건하는 데 노력해야 돼요. 물론 나경원이가 그런 깡은 없죠. 요새는 깡돌이 시대 아닙니까? 이재명 같은 양아치 밤톨 새끼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고, 윤석열 같은 돼지 새끼가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다니고 있고, 멧돼지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국힘이 망한 게, 한동훈이가 들어왔는데 과반 이상을 한동훈이 지지해. 원희룡이가 들어왔는데 원희룡이도 한동훈 다음으로 지지해. 합리적인 인사나 이성적인 정치는 다 없어지는 거죠. 요놈들의 다 특징이 윤석열, 한동훈, 원희룡 하는 게 검사 출신 아닙니까? 저는 검사보다 그래도 판사가 조금 더 고찰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봅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을 뽑아야 되는데 나경원은 지금 혼절 단계야. 그냥 엄청나게 쪽팔릴 거야. 응? 그리고 엄청나게 나경원이 씩씩거리는 거 있어요. 화도 내고. 이 산소 같은 여인이 그냥 혼자서 그냥 끙끙 앓면서 화가 나서 지금 날릴 거야. 혼자서. 휘룡이 저게 왜 나와? 저 새끼 또라이가 왜 나와? 나경원에 의해서 지든 이기든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저는 공학적으로 안 봐요. 무조건 나와가지고 해부를 해버려야 돼, 이것들. 폐가가 됐는데도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 폐가 된 거 다 해부해가지고, 뼈를 발라버려야 돼, 이것들. 원희룡이라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치마폭으로 갈 적에 백지화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대형 사건으로 터집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3월 달에, 상부 대선 때 대통령 된 다음에 4월, 5월 달에 양평고속도로를 갖다가 김건희 그쪽으로, 노선 변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타조사도 안 하고, 그 누구의 힘이 작용했겠어요? 5, 6년에 걸친 양평고속도로 원안을 예타조사라고 다 해놓은 거를 20일 만에 그 뒤집어놨죠? 그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예? 그걸 덮은 놈이야. 그리고 얘는 맨날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 얘도 2조 심판만 외쳤죠? 한동훈이 같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쪽팔린 줄 알아, 너도 또라이 새끼야. 그러다가 지가 뭐 이재명을 잡겠다고 가가지고 지랄 발광하다가 참패했죠. 얘 때문에 경기도에서 더 참패했어요. 지난 총선 때 이런 놈이 당대표 나오겠대요. 응?
얘도 착각을 하는 게, 한동훈도 착각을 하는 게, 대권 주자는 나다. 인물이 없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국민들은 너희를 다 버린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난 총선에 험지라는 게 경기도였죠.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였습니다. 62석 중에서 8명이만 됐어요.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뭐 서울은 12석인가 15석인가 됐고, 누구예요? 나경원하고 안철수예요. 안철수는 판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나와 성산 없으니까 불출마했어요. 그럼 나경원이 남았어요. 총선을 참패한 놈들이 다시 당권을 가지고 대권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경원은 대권 욕심은 없어요. 그 그릇도 안 되고, 나경원이는 서울 당대표 되고 서울시장이 끝일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나중에 국무총리 정도 하겠죠. 보수 정권이 또 생기면은. 그럼 나경원이가 당연히 당대표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보수를 망치고 이명박 박근혜를 윤석열 아가리에 넣어준 이 늙은 꼴통당이 된 이 국힘이 나경원 같은 애는 지지하지 않고 또 한동훈을 빨고 원희룡을 빨아.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한동훈은 윤석열의 쌈쌍둥이고, 윤석열을 무자비하게 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한동훈을 빨죠. 그 다음에 원희룡은 한동훈 윤석열에 충성하던 간신이다 해가지고 빨고 있죠. 이게 망한 거예요. 평론가 그것들을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대표 선거는. 거의 친윤화가 돼 있고, 또 한동훈에 속한 초선들, 또 배현진 같은 그 꼴통, 꼴련, 그런 게 한동훈한테 붙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국민들한테 혐오스럽죠. 그죠? 국민들도 모르고. 그런데 친윤화된 것들도 혐오스러워요. 그러니까 개판이죠. 근데 나경원 같은 경우는 난 친윤도 아니야. 비윤도 아니야. 또 친윤, 친한 그런 거로 싸우지 말자 그러면은 지더라도 독야 청청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이 전부 다 대형 캠프를 꾸린다는 거죠. 사람 모으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당이에요. 기존의 선거 방식에서 하나도 못 벗어나고 있죠. 국민은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변했죠. 그 원인이 당원들이 안 변해서 그래. 당원들이 5, 6, 70대가 줄어서 그래. 80대까지. 나경원은 홍준표 찾아간다 그러죠. 그리고 경북도지사 김철웅과 이철웅 그놈 찾아간다 그러죠. TK에서 가장 많은 당원이 있으니까. 그래봐야 안 돼요. 그쪽 가봐야. 홍준표 아무 영향이 없어요. 우리 안타까운 나경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보세요. 한심한 것들. 누가 되든 국힘은 1년 안에 또 망해요. 그래도 나경원이가 가서 윤석열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좀 낫죠. 한동훈은 거리를 둘 거예요.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망상이 있으니까. 그럼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놈이 유승민이나 안철수 같이 윤석열을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칩니다. 이놈은. 생긴 꼬라지 보세요. 그런 깜냥과 기계와 용량이 안 돼요. 사진이나 찍고. 내 미치겠다 진짜. 매일 이놈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진이나 찍고 어깨 동무나 하고 뭐 흑거나 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이 자식. 요번에 재미있을 거예요. 그 당대표 토론해 보면은. 근데 원희룡 이름이 왜 껴? 너 왜 나왔니? 희룡아 왜 나왔니? 한심한 새끼. 이까지 하겠습니다.